일본 니가타현에는 사도광산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5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이 되어 구리나 철, 아연 같은 일본의 전쟁 물자를 확보하던 가슴 아픈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에도 시대부터 금을 캐온 곳이라며 총리가 직접 나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이라고 말하며 매우 개탄스럽고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최근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산케이는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후에 한국 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며 그 근거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4월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등재 여부가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일본이 이번 심의를 앞두고 사전 로비와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여부는 오는 7월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 정부 들어서 논란이 계속되었던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국방부 교재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이번 일본의 라인 강탈 야유까지 계속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은 우연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주일 한국 대사가 앞선 비슷한 말을 했다면은 윤 정부에서는 빨리 대사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선조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어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려야 했던 공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현 정부에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오늘 보수 패널이자 변호사로 유명한 서정욱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욱은 알다시피 진중권과 전여옥 그리고 배승희 등과 더불어 민주당 입장과는 반대쪽에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인데요. 서정욱 패널이 이 대표와 1대1로 만난 썰을 풀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김남국 의원이 말하는 이 대표 특징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약간 뇌절 얘기까지 많이 갔는데 그래서 네. 그 의원님 그러니까 싫은 소리하고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대표가 날 싫어할 거 아니야? 멀리할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직원을 잘해준다고. 그래서 계속 옆에서 물어봐야겠다고.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직원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계속 조언을 구해야겠다, 이야기 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분이 말씀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셨어요. 예, 그런 칭찬하신 의원님 있었어요. 의원. 예, 계속 비판하고 쓴소리 하시는 분인데. 누구지? 궁금하다. 비밀인데요. 뭐야? 따로 그 의원님께만 조용히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려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부터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여러 시각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다양한 경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네. 그 쓴소리를 해주시는 그 의원님은 공천을 22대 때 공천받고 당연히 받았죠. 당선된 거예요. 식당에 같은 식당에 저하고 이제 온 거예요, 이재명이가. 근데 제가 화장실 앞에 지나가는데 이재명이 화장실에서 놓는지 아무도 없이 혼자 탁 걸어오는 거예요. 수행원도 없고 아무도 없고. 저도 이제 딱 혼자 들어가는데 둘이가 딱 마주친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야, 순간 이제 옛날 통화한 적도 있고 제가 그냥 인사로 이렇게 고개를 숙였더니 본인이 엄청나게 반갑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보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TV 보는 흉내까지 얼굴에 손간 내면서 서정욱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와, 얼마나 친한 척하면서 서정욱 방송 잘 보고 있다길래 제가 속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사람이네. 제가 방송에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한 번도 이재명을 칭찬한 적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깠잖아요. 부인까지 까고 아들까지 까고 엄청나게 깠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먼저 제 앞으로 왔어. 일대일인데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이게 이재명이 오늘까지 좀 비결인가 싶기도 하고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자, 3명 정리해보면 이준석은 웃지도 않는데 악수는 하고 그냥 지나가. 근데 조국이는 아예 그냥 모른 척 생각하고 서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조국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뛰어가지고 하고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다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악수하고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세 명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스타일이. 리더십의 스타일이. 한편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가 이번 2주년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외신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노석조는 외신 기자들이 한국어를 몰라 윤에게 영어나 외국어로만 질문을 했다며 현장의 최전선에서는 직접 만나보고 듣고 물어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생각한다면 이런 특파원들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 기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외신 기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인데요. 조만간 이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어갈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파엘 라시드 프리랜서 외신 기자가 바로 노석조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나파엘 라시드는 말하길 좋은 저널리즘인지를 평가하려면 그 기자의 한국어 수준보다 기자가 던질 질문이 날카롭고 훌륭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조선일보 특파원들이 모두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그동안 던졌는지 궁금하다라며 팩트 폭격을 하였습니다.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는 나파엘 라시드 기자의 직격탄이었는데요. 역시 기레기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기자회견은 미리 각본에 짜여 있는 큐시트에 나와 있는 대본대로 연출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쇼만 보여줄 것인가요?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